안녕하세요. 건기업 문제집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108쪽 구강보건법부터 보겠습니다. 1번 노인구강보건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1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구강검진사업과 교육사업, 그 밖에 구강 건강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있는 불소용의 양치 사업은 학교 구강보건 사업에서 많이 이용됩니다. 2번 구강보건법상 학교 구강보건 사업에 속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주로 이러한 활동들은 예방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치료는 아닙니다. 3번 불소용의 양치 사업을 할 때 주 1회 할 때는 불소용의 양치에 필요한 불소용액의 농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외워주시면 좋은데요. 일주일에 한 번 할 때는 0.2, 매일 할 때는 0.05로 한다고 합니다. 4번 치아후색증 발생 시 상수도 또는 정수장, 수돗물 저장소에서 불소 제재를 유지 조정하는 사업은 수돗물 불소 농도 조정 사업입니다. 구강보건법의 목적으로 적합한 것을 물어보는데 모든 이 예문들이 아주 틀렸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우리가 통합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건 국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항상 중요시 생각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활동들이 국민이 스스로 자기 건강을 지키게 함을 말이죠. 6번 불소 도포 사업에 필요한 불소 도포의 횟수는 6개월에 한 번이라고 합니다. 사실 왜 이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게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 이게 특별한 기준은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법을 이렇게 정해놓은 이유는 있겠죠. 네,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모자보건 수첩을 발급받은 임산부가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정답은 3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강보건 교육과 구강검진을 실시해야 합니다. 8번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 사업을 시행 시 적합한 사람도 시장군수구청장 그리고 예문에 나와 있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입니다. 209조 혈액관리법입니다. 혈액원에서 헌혈자에 대해 체열을 시작할 때 시행하는 건강진단은 이 중에서 빼야 할 것을 보면 SpO2라고 얘기하는 산소 포화도 측정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산소 포화도가 정상보다 낮으시면 혈액원까지 걸어오실 수도 없겠죠. 그리고 A형 간염은 이제 혈청으로도 옮기기도 하지만 이거는 우리가 경구로 조금 더 감염 경로가 있기 때문에 B랑 C형 간염 검사를 좀 더 많이 하고 혈당 검사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또 보니까요. 여기 보면 체열을 실시하기 전이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기 B형 간염도 오답으로 체크할 수 있겠네요. 요거는 체열을 하고 나서 하는 검사이니까요. 네,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혈액을 원료로 하는 의약품인 혈액 제제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혈구라고 하는 것은 적혈구, 백혈구, 효소판 친구들이고 여기 보면 혈장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혈장은 그 외의 것들, 전해질 단백질 또는 면역력과 영양소가 들어져 있는 물질을 뜻합니다. 그래서 적혈구, 효소판, 전혈, 혈장은 정답이 될 수 있고 3번이 오답입니다. 3번 혈액관리법상 헌혈자의 보호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은? 1번부터 3번까지는 맞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4번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한다고 합니다. 4번 혈액 제제로 인한 특정 수혈 부작용 시 지체 없이 해야 되는 것은 아주 급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사망을 고를 수 있고 그 외의 것들은 15일 이내로 신고합니다. 5번 혈액원에서 하는 혈액관리 업무 내용으로 적합한 것은 체열과 검사, 제조, 보존, 공급, 품질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유통과 혈액 매매 업무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혈액관리법에 의하면 혈액 매매 자체를 금합니다. 뭐 예를 들면 O형피 팝니다 이런 문구는 본 적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헌혈증을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증하는 건 가능하지만 판매를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아마 혈액을 매매할 수 있게 되면 아마 사람들이 막 몸이 아플 때까지 막 피를 뽑지 않을까요? 그래서 법으로 금지해 놓은 것 같아요. 6번 체열 시 전에 하는 검사는 1번입니다. 우리가 헤모글로빈 수치를 하는데요. 우리가 헌혈하기 전에 가끔 헌혈 주사바늘 보다 이게 더 아프시다는 분들도 있어요. 이제 따끔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데 손끝을 체열하다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은 뭐 혈당 체크하는 건가 또 이렇게 착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헤모글로빈 수치를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12에서 16, 그 다음에 남자는 13에서 16까지가 정상 수치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보다 낮을 때에는 그분은 헌혈을 하지 못합니다. 7번 혈액관리법상 혈액관리 업무를 할 수 없는 기관은 일단 할 수 있는 기관은 의료기관과 대한적십자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혈액제제 제조업자까지 포함을 시키면 보건소는 제외시켜야겠습니다. 8번 헌혈 시 체열이 금지되는 사람으로 올바른 것은 발열과 인후통, 설사가 없어진 지 5일이 경과된 사람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일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B형 면역 글로불린을 1년이 경과된 사람은 헌혈할 수 있습니다. 24시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1년 미만이 된 사람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정답은 여자는 45kg, 남자는 50kg 미만인 사람은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풍진수도 예방접종 후에 1개월 이내인 사람은 헌혈을 하지 못합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서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것은 2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급, 2급, 3급, 4급 감염병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또 이야기를 드리는데 유튜버 중에 한지혜 선생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또 감염병 노래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아시는 분은 알지만 혹시나 모르시는 분은 또 제가 주소창 띄워 놓을 테니까 한번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1급 노래가 에볼라 마법을 라싸요 이렇게 시작하는데 진짜 작년에 몇 번 듣고 외웠는데 이게 잊혀지질 않네요. 그래서 법정 감염병은 꼭 이분 영상을 보고 외워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1급 감염병은 생물 테러와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생의 위험성이 있는 것을 뜻하고 즉시 신고를 해야 되며 음압 격리를 해야 되는 질병을 뜻합니다. 그리고 2번은 전파 가능성으로 인해
24시간 이내 신고 격리. 그리고 3급은 발생을 감시해야 해서 만약 발생할 경우에는 24시간 이내 신고만 하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격리를 안 하네요. 그리고 1에서 3급 이외에 유행 여부를 검사하는 표본 감시라고도 하는데 주로 종류들이 모든 것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뭐 기생충이라든지 성병이 여기에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 1급부터 3급까지 감염병 이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는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은 4급 감염병이죠. 그래서 두창은 1급, 장티푸스 2급, 콜레라 2급, 후천성 면역 결핍증 이 3급이기 때문에 정답은 인플루엔자 고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인플루엔자 1급 아닌가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여기 보시면 여긴 2급이네요. 죄송합니다. 그 1급에 동물 인플루엔자 그리고 신종 인플루엔자가 1급에 속하기 때문에 그냥 인플루엔자는 4급입니다. 3번 생물테러 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의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 격리가 필요한 것은 1급 감염병입니다. 그래서 매독 4급, 인플루엔자 4급, 수두 2급, 유행성 이하선염 2급, 그리고 메르스가 1급에 속합니다. 4번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서 24시간 이내 격리는 없고 신고만 있네요. 그러면 이것은 3급을 뜻합니다. 매독 4급, 인플루엔자 4급, 수두 2급, 그리고 B형 간염이 3급, 그리고 메르스는 1급입니다. 자, 같은 문제가 계속 나오네요. 그리고 감염병 문제는 정말 자주 나오기 때문에 정말 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번 간흡중증은 4급, 두창은 1급, 그리고 인유두동 바이러스는 4급, 파상풍 3급, 정답은 홍역을 고를 수 있습니다. 112쪽입니다. 감염병에 의해서 결핵은 몇 급입니까? 바로 2급이죠. 그리고 신고 주기는 1급은 즉시 신고, 2급과 3급은 24시간 이내 신고, 4급은 7일 이내 신고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8번 인수공통 감염병에 해당되는 것은 인수공통은 사람과 동물이 서로 전파할 수 있는 질환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급수를 나누자면 두창은 1급, 동물 인플루엔자 1급, 장티푸스 2급, 콜레라 2급, 그리고 후천성 면역 결핍증은 3급이죠. 관할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필수 예방접종에 해당되는 질병은 나중에 예방접종송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정답은 5번을 고를 수 있고 그 홍역은 MMR이라고 해서 12에서 15개월 그리고 4살에서 6살 때 이렇게 맞는 예방접종이죠. 다시 또 급수를 나누자면 매독 4급, 콜레라 2급, 파라티푸스 2급, 패스트 1급입니다. 10번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것은 일단은 첫 번째 보시면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은 국제공중보건 비상사태 시에 나타내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두창 같은 질병을 뜻할 수 있고 생물테러 감염병은 탄저균과 같은 질환, 그리고 성매개는 매독, 그 다음 의료 관련 감염병이
이것이 될 수 있는데 방코마이신 내성, 그 다음에 MRSA라고 하는 메타실린, 그러니까 우리가 방코마이신 또는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항생제를 이겨내는 내성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특이하게도 의료 행위를 하면서 생겨날 수 있는 감염병이기 때문에 4번을 고를 수 있습니다. 5번의 인수공통 감염병은 동물과 사람 간에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입니다. 11번 기존 감염병 변이 또는 변종에 대해서 기존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며 국제적으로 보건 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해야 되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은 바로 1급이 아니라 1번에 있는 관리대상 해외 신종 감염병입니다. 12번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해서 감염병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곳은 4번이 오답입니다. 그래서 감염내과 전문의가 아니라 진단, 검사, 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기관에서 감염병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공중보건학이 끝났네요. 네, 정말 다들 고생 많으시고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간호실기로 뵐게요.